세상의 모든 비극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김은정 씨의 행복도 그랬습니다. 은정 씨의 남편은 30대 중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 11살, 8살의 어린 두 딸. 모두가 은정 씨를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은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당장 두 딸을 키울 돈, 밀린 월세,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정 씨는 외로움보다 경제적인 공포에 더 떨었습니다. 그 불안과 절망 속에서 묵묵히 그녀의 옆을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의 남동생 이준석 씨였습니다. 준석 씨는 형을 대신해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었죠. 두 딸의 학원비를 대주었고 집안의 고장난 곳을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은정 씨에게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내민 유일한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깊어졌습니다. 은정 씨는 준석 씨의 책임감에 의지했습니다. 준석 씨는 형수를 향한 연민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숨어 만났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은정 씨는 그 불안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미래의 불투명함을 가시적인 안정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석 씨에게 제안했죠. 결혼하자고요. 세상은 즉시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부모님은 폐륜이라며 분노했고 친정 식구들은 남편 잡아먹고 시동생까지 건드린다며 은정 씨를 비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했죠. 금기를 깬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이 모든 비난을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세상의 모든 비난과 경멸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만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죠. 결국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축복 대신 세상의 저주와 비난을 받으면서요. 이 결혼은 은정 씨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낳은 것은 죄책감과 불안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이 불안감을 해소할 확실한 증표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준석 씨에게 합법적인 아내임을, 두 딸의 엄마를 넘어 새로운 아이들의 엄마임을 증명할 증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녀는 아들 둘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던진 오명을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은정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왜곡된 보상 심리. 그것은 경제적 안정과 두 아들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이 훗날 그녀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요. 세월은 김은정 씨의 불안한 재혼을 겉보기에는 완벽한 중산층 가족의 모습으로 포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 넓고 깨끗한 거실. 그녀는 이제 떳떳한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은정 씨의 마음속에서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무게추가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첫 남편에게서 얻은 두 딸 나영과 다솜, 그리고 재혼한 남편 준석 씨에게서 얻은 두 아들. 이 네 자녀는 은정 씨에게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두 아들은 그녀가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얻어낸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반면 두 딸은 그녀의 과거이자 이 재혼 과정에서 생긴 죄책감의 자녀물이었죠. 큰딸 나영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과장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위를 본 은정 씨는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시댁이나 잘 모셔라. 이제부터 내 가족은 그쪽이니까. 엄마는 너에게 기대할 것 없다. 내 결혼 자금도 다 내가 알아서 했잖니. 너처럼 잘난 애들은 엄마 필요 없지 않니? 나영 씨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은정 씨의 질투와 이간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 다솜 씨는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남편의 수입도 언니네보다 적었죠. 은정 씨는 이런 다솜 씨에게 가차 없었습니다. 언니는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보라는 거야. 넌 언니처럼 악착같이 벌지도 못하면서 왜 벌써부터 아이 낳을 생각만 하니? 너희는 결국 시댁 사람이 되는 건데 왜 자꾸 친정 살림에 신경 쓰니? 은정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공식만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출가 외인, 아들들이 곧 나의 노후.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 자금은 전폭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최신형 노트북과 용돈도 넘쳤죠. 하지만 허리가 아픈 준석 씨의 간병과 집안의 잡다한 일들, 그 모든 희생은 오직 두 딸에게만 요구되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고 여유 있으니 아들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엄마를 도와야지. 이러한 노골적인 차별은 나영 씨와 다솜 씨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쌓았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이용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준석 씨는 이 모든 차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겁쟁이였습니다. 아내의 센 성격과 독단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죠. 그는 무기력하게 침묵하는 것으로 딸들의 상처를 방관했습니다. 당신이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애들에게 상처 주지 마. 그가 간혹 던지는 이 나약한 한마디는 은정 씨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의 왜곡된 모성애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성공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세간의 비난에 대한 완벽한 복수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이기적인 계산은 곧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 순간은 작은 딸 다솜 씨에게 생명의 기쁨이 시작되는 병원이었습니다. 작은 딸 다솜 씨가 힘겹게 처자의 출산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가의 얼굴을 하고 왔죠. 그녀는 다솜 씨의 손을 잡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알지? 우리 아들들 결혼시키려면 돈 많이 필요해. 내 남편 월급 좀 보탤 수 없니? 너희도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친정에도 기여를 해야지. 은정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들의 결혼 자금 마련뿐이었습니다. 딸의 출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감동적인 순간마저도 그녀에게는 돈을 요구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다솜 씨는 그 요구를 듣는 순간 20년 넘게 품어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엄마에게 자신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쓸모있는 도구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다솜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그만해요. 엄마는 늘 자기 편만 챙겼어요. 언니한테도 나한테도요. 난 엄마가 무서워요. 내 아이 앞에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날 작은 딸은 피를 나눈 어머니에게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은정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후회가 아닌 배신감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독한 애인 줄 몰랐다. 은정 씨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큰딸 나영 씨 역시 이 파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 씨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두 딸을 그렇게 차별하시는지. 그 말에 나영 씨는 엄마의 존재가 자신의 화목한 가정을 해치는 독소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영 씨는 동생처럼 절교를 선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왕래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가족을 갈라놓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정 씨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두 딸에게 돌리며 남편 준석 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당신 딸들이 나를 버렸어. 이제 당신은 누구 편을 들 거야? 그때 평생을 아내에게 짓눌려 살았던 준석 씨가 처음으로 날 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당신한테 나영이와 다솜이는 딸이 아니었잖아. 당신은 재혼 후에 당신을 지켜줄 방패막이만 필요했던 거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왔던 진실을 남편에게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절망했습니다. 딸들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과 남편의 비난으로 인해 내 편이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마지막 보루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던 두 아들 말입니다. 그녀는 이 지독한 외로움을 아들의 성공과 효도로 보상받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은정 씨는 딸들에게 버려진 충격과 남편의 비난을 오직 하나의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것은 아들 신화였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달라. 아들은 끝까지 엄마 편이야. 아들은 효도할 거야.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조건적인 희생은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거둘 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환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두 아들이 연이어 결혼했고 며느리들은 은정 씨의 강압적이고 간섭 심한 성격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며느리들은 노골적인 충돌 대신 거리두기를 택했습니다. 전화는 늦게 받고 방문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명절인데 왜 전화 한 통이 없니? 너희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데. 너희 누나들이 나를 버린 것 알지 않니? 은정 씨는 외로움을 호소하며 아들에게 심리적 채무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엄마의 감정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 며느리 눈치 보느라 회사 일도 바쁘고. 그들은 엄마의 독특한 양육 방식이 오히려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위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 문제는 엄마가 해결해야지. 이제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평생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딸들에게 버려져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마저 그녀를 외로운 섬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때 건강했던 남편 준석 씨가 지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은정 씨의 폭주와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이미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었죠. 곁에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깨닫자 은정 씨는 후회와 함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세월이 흘러 준석 씨마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풍경은 은정 씨의 인생이 실패했음을 처절하게 증명했습니다. 딸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끊어진 연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회사 핑계를 대며 하루만 잠깐 얼굴을 내밀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효도한다던 그들의 모습은 형식적이었고 차가웠습니다. 은정 씨는 텅 빈 장례식장을 바라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쳤던 가족은 내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든 결과였구나. 그녀는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위로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김은정 씨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녀는 살던 신도시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되지 못했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은정 씨는 볕이 잘 들지 않는 수도권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심리적인 지지자도 모두 사라진 살.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유일한 일과는 딸들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나영 씨와 다솜 씨, 그리고 손주들의 편안한 모습. 그들이 자신 없이 만들어낸 완전한 행복을 확인할 때마다 은정 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행복 속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늦은 후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 손으로 밀어냈구나. 어느 날 은정 씨는 결혼 전 첫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찍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나영과 다솜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그때의 자신은 앳되고 순수하게 두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선택한 왜곡된 삶의 방식이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망쳤음을. 두 딸은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였고 그녀는 그 상처를 외면하고 아들들에게만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나영아. 미안해, 다솜아. 내가 잘못 살았다.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것은 은정 씨가 스스로에게 하는 마지막 독백이었습니다. 처절하고 뼈아픈 속죄였죠. 하지만 이 속죄의 말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고 떠나간 딸들에게는 절대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 씨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끝을 맺었습니다. 내적 성장을 통해 가족을 되찾는 희망적인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그녀 스스로가 만든 숙명이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따뜻함입니다.